그러니까 물건 가치가 없어서 외면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뭐 세금 압류까지 걸려 있어서 당연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 기사를 보고 아 이제 빌라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 8.7%냐, 집의 가치보다 물어줄 돈의 금액이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의 경쟁률은 좀 어떤 거 같아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개 중에 좀 괜찮은 물건들은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 가보자. 얘기해보자. 승유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켜졌군요. 오늘의 주제는요. 네. 서울 빌라 경매 낙찰가율이 네. 역대 최저다.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봤어요. 일단 뭐 제목을 보자면 지지옥션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를 보면 4월 서울 빌라 경매 낙찰가율 8.7% 역대 최저다라는 겁니다. 820건 중 71건만 낙찰. 사실 저는 뭐 이 비율이나 이런 거는 뭐 명시가 돼 있겠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썼을 텐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마치 이 기사 제목을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외면받고 있다 그런 뉘앙스잖아요. 맞아요. 경매로도 안 산다 빌라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실제로 물건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자가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일단 전세 사기라고 해서 그런 단지들은 다 지금 경매가 그러니까 미뤄지고 있죠. 입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그런 물건이 싹 빠지고 지금 남는 물건은 그럼 뭐냐, 대부분 그런 거예요. 서울 빌라 검색을 해보시면 유찰 한 번 이상 된 거, 유찰이 한 번 정도는 돼야지 입찰을 하니까 다 빨간 글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보다 높게 써야지 안전한 물건이 돼요. 그 보증금은 언제 시점의 보증금이었을까요? 보통 경매 입찰까지 최소 1년 정도는 봐야 돼요. 1년 전 전세가랑 매매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입찰하는 지금 시점의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2년 전에 전세 2억 5천에 들어오신 분의 지금 전세는 얼마일까요?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동시에 좀 떨어져서 2억 5천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2억 5천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시세는 뭐 2억 3천이야, 2억 4천이야. 이게 깡통 전세라는 거예요.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됐고, 근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들어오려면 이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더 크니까. 집값보다 더 높게 써야지 안전한 물건이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그런 물건에 안 들어가겠죠 또. 하니까 지금 입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치가 없어서 외면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뭐 세금 압류까지 걸려 있어서 당연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 기사를 보고 아 이제 빌라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 왜 8.7%냐, 사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건데 그런 설명은 없이 그냥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뭐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집의 가치보다 물어줄 돈의 금액이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의 경쟁률은 좀 어떤 거 같아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건 개수가 줄다 보면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물건 개수가 줄고 하다 보면 개 중에 좀 괜찮은 물건들은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 이제 올렸던 보증보험에서 이제 대항력을 포기해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물건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세입자가 갖고 있는 대항력을 인계를 합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잖아요. 세입자가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대항력을 넘겨받아요. 그 경매 사이트를 보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대신 그 세입자의 대항력을 보증보험사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해 줌으로써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보다 높게 써야 되는 이유가 대항력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해 주면 보증금은 2억 5천이어도 1억을 써도 되고 1억 5천을 써도 돼서 돈을 다 못 받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없어요. 그런 물건이 지금은. 아예 안 받는 것보다 대항력을 포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 금액은 날리지만 그래도 빠른 채권 회수를 하겠다, 시간을 우선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항력을 버텨봤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지금 보증보험이 부채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굉장히 큰 금액의 지금 부채가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죠. 왜냐면 지금 다 문제되고 있는 단지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물건들은 어쨌든 보증보험사에서 그걸 책임져 떠안아줘야 돼요.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잖아요. 보증보험이랑 이제 전세 대출 이거는 다르죠. 전세 대출만 받으면 개인이 떠안는 거죠. 경매로 이제 배당이 안 되면 못 받는 금액을 이제 세입자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부동산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뭐 단타 매도를 하는 거라면 사실 뭐 떨어지건 말건 단타 매도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만약에 갖고 갈 거야 그러면 애매하게 1년이 아니라 2년은 갖고 가거든요, 최소한. 2년 뒤에는 그래도 좀 그 반등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동안 지금 떨어져 왔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것도 이제 쉽진 않아요. 미국도 지금 막 은행도 막 파산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된 이제 회사들도 많이 파산하고 있거든요. 바닥이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 가파르게 올랐던 거에 거품은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2년 뒤, 4년 뒤 더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전 가격, 좋은 가격에 사놓고 경매로 더 싸게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를 때는 분위기도 좋거든요. 잘 팔리거든요. 나는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오는 거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항상 맨 밑바닥과 맨 위만 찾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하락장에 투자를 하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피디님도 요즘 저랑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공부를 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겠어. 근데 돈이 없으면 또 못하거든요. 공부는 미리 돼 있어야 되고 좋은 물건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베팅할 수 있는 그 현금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은 남의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지만 20%에서 30% 정도 내 돈은 있어야 등기 치는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대출이 100%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락장이지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기회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통파구라든지 서울 핵심부는 이미 뭐 5억, 6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지역임에도 금매들이 소진되고 있어요. 핵심부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게라도 굴려가지고 경매로 뭐 샀다 팔았다 이거 뭐 단타로 하셔도 되고, 요즘은 뭐 매매 사업자도 대출이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내셔서 단타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공부를 해야죠.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어떤 빌라를 사야 팔리든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노는데 돈 쓰는 게 아니라 배우는데 돈을 써서 10배 이상으로 벌면 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열심히 모으시고 하고자 하는 거에 좀 깊이 있게 배우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